배워서 바로 써먹는 난 키우기. 아무것도 모르고 남밖에 모르는 난 선생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가 하니까 난 선생이 그 고귀한 난을 다루면서 왜 이렇게 촐싹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댓글에도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은 전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반려식물의 최고의 식물입니다. 특정 층이나 특정 계급층 뭐 이런 쪽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난, 아름다운 난을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난이 그렇게 먼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약간 촐싹대면서 제가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은 너무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는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다룰 건데, 우선적으로 난이 좀 억울하잖아요. 좀 비싸다는 편견이 있는데 비싼 게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왜 비싼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 비싸지 않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는데, 우선은 난이라는 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씨앗이 맺히잖아요. 그럼 그 씨앗 안에 적게는 몇십 개지만 많게는요 몇십만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보통 씨앗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씨앗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젖이라고, 그죠? 심한 배젖이라고 있어서 양분을 저장하잖아요. 양분을 저장해서 심으면 발아나는데, 난 씨앗을 몇백 년 동안 계속 뿌려보세요. 난이 하나라도 트나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왜? 양분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데, 신기한 게 이게 장점이 됩니다. 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지구상에 남극하고 북극 빼놓고 다 퍼져 있어요. 아니, 발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퍼져 있어요? 근데 씨앗이 탁 터지잖아요. 그럼 미세먼지만큼 너무너무 가느다란 먼지가 대기를 타고 공기, 바람을 타고 막 전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막 떠돌아다니다가 떨어지는데, 난 옆에는 항상 같이 사는 균이 있어요. 난균이라고 서로 공생관계예요. 이 난균에 딱 떨어져서 진짜 100만 분의 1 이런 확률로 난 떨어지면 난균이 난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는 번식을 해서 이렇게 막 쪼개서 번식하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이거 하나 쪼개서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자, 이거 하나 카틀리아인데 저보고 너무 이쁘니까 난 선생님 하나 분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첫 번째 2년 기다리세요. 왜? 1년에 한 척, 두 척 나오니까. 그러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배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조직 배양. 그래서 생장점을 따서 이렇게 배양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MC, 메리클론이라는 그런 배양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씨앗을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배지라고 해서 무균 안에다가 배양토, 인공 배양토를 만들어줘서 그걸 무균 상태로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번식 방법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종자를 하나 씨를 뿌려서 꽃이 필 때까지 보통 빠르면 5년, 그래서 8년 걸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호접란은 그래도 1, 2만 원대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1, 2만 원대면 호접란 삽니다. 많이 비쌀 때 3만 원대면 사긴 하지만, 이런 우리가 단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화분 살 때 보통 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사는데, 운이 좋으면 매장에서 이렇게 꽃대 잘라서 못 쓰는 것들은 이렇게 종자를 싸게 팔기도 하잖아요. 제가 농사를 짓고 하면 가끔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거 놔두면 새끼 나잖아. 그냥 지가 알아서 나는데 그냥 하나 주면 되지, 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 키우시는 분이 와서 그랬어요. 야, 이거 난 하나 줘. 그냥 놔두면 자라는 거잖아. 했더니 이분이 뭐래더라. 야, 소 한 마리 줘. 놔두면 새끼 나고 나오잖아.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키우려면 난방비 들어가죠. 재배해야 되죠. 비료줘야죠. 관리해야 되죠. 이런 관리비는 생각 안 하고 그러잖아요. 제발 꽃을 더 자라는 생각 좀 아니다. 그리고 평생 반려식물로 키울 거면 어느 정도 투자는 하셔야죠. 그죠?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난을 키우다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1강 때도 그랬고 2강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불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양난하고 비슷하게 생긴 난인데 우리가 이걸 막시라리아 또는 뭐 효향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매년 어버이날 때 꽃이 피는 친구인데 헤이즐넛 향이 나요. 아주 강하게. 근데 비슷하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방송을 보면 이거 많이 나오죠. 입을 닦습니다. 아니, 드라마, 영화만 보면 왜 이렇게 닦는 거야? 닦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거야. 제가 강의 나가면 선생님, 저 나는 잘 키웁니다. 어떻게 닦고 뿌려주면 되는데요. 쫙 닦고 스프레이 쫙.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90 몇 프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남 빼놓고 나머지 몇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남들한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저는 스프레이만 맞다가 물에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야. 자,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막 해주려고 운동을 하고 막 와서 막 갈증이 나서 난 선생님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내가 자, 손을 줘보세요 해서 시원하시죠? 얼굴에 이렇게 뿌리고 시원하시죠? 시원하긴 하는데 갈증이 해소돼요? 왜 식물 입장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물을 줘야죠, 제대로. 스프레이 뿌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식물은 잎이 있어요. 뿌리로 물을 먹죠. 물을 먹는데 간혹 가다가 뿌리가 상했든가 뿌리가 하나도 없을 때도 나는 살아요.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벌브라는데 이렇게 통통한 벌브라는데 있기 때문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데 농약을 줄 때나 아니면 급하게 양분을 투입할 때는 어디로 주냐면 잎 뿌리로 주는 게 아니라 잎으로 주는데 그때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좋죠. 하지만 여기다 뿌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식물에는 흡수할 수 있는 내가 뿌리도 있지만 기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공이. 그래서 이 윗면 있죠. 윗면에는 기공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조금 있습니다. 몇 프로 있는 거고 나머지는 줄기나 요 뒷면 있죠. 뒷면에 많아요. 그래서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아시겠죠? 정 뿌리고 싶으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뿌리지 마시고 그렇게 상황이 그렇고 너무 건조할 때는 뿌리는 게 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꽃이 있죠. 꽃이 있는데 뿌리라고 그랬더니 꽃도 아낀다고 생각하고 꽃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야생에서는 비가 막 내리니까 비 묻지 않냐. 이렇게 빗물이 막 묻잖아요. 예, 야생이고. 식물은 실질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 잎하고 뿌리 쪽이니까 꽃에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꽃에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만지지 마세요. 이 꽃은 구조를 보면 아주 미세한 솜털 같이 돼서 색을 형성하기 때문에 누르면 그 압력이나 온도 때문에 어떻게 되죠? 꽃이 금방 지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거든지 그죠? 저희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뿌리하고 난초 벌브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벌브가 발달한 막실라리아를 자르겠습니다. 자르니까 저런 하지 마시고 번식이 충분히 되고 번식용으로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난초에는 이렇게 벌브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통통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통통한 것도 있고요. 약간 줄기로 통통한 것도 있고 덴드로비움처럼 길게 통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벌브라고 하는데 위 구경 원래 줄기인데 실질적인 벌브가 아니라 시도 벌브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도 그러면 가짜 벌브. 근데 줄기인데 벌브의 역할, 그러니까 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1차적으로 물을 저장하죠. 저장하고 호흡하죠. 그래서 나는 물을 줄 때 자주 주면 썩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뿌리 구조로 뿌리에서 양분하고 수분을 1차 저장하고 위로 보내주고 또 자기 자체도 저장을 하고 일반 식물들은 그냥 올려주기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장하고 두 번째는 올라왔어. 여기에 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나는 심할 때는 제 강의할 때 이래요. 난 너무 키우기 어려워요. 나는 선생님 잘 죽어요. 그러면 답은 뻔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을 자주 주고
화분 큰 데 싣고 막 이런 경우들인데 제가 그럼 이래요. 이거 여기다 이렇게 던져놓고 제가 한 달 있다 올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럼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질문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왜 죽였어요? 아, 한 달 동안 물도 안 주고 방치했는데 왜 죽였냐고. 그잖아요. 어떻게? 물에 빠져서 익사시켰잖아요. 지금 모내기철이에요. 한참. 그럼 벼 있잖아요. 벼. 벼는 바짝물이에요? 아니면 수경식물일까요? 이거 상식적인 것 같은데 질문 다 했더니 전부 다 수경식물이래요. 나보고 무식하대. 왜? 논에다가 물대서 키우지 않냐 그래요. 이렇게 벼를 키우다 보니 풀이 막 너무 나와서 도저히 이건 벼를 키우는지 풀을 키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머리를 썼잖아요. 물을 살짝 높이 담아놓고 얘는 먼저 키워놓고 물 바깥으로 꽂아놓으면 나머지 애들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속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논이 만약에 이렇게 가둬놓으면 낫다고 쳐봐요. 물이 안 흐르고. 그럼 죽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면 산다. 괜찮다. 근데 화분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그 안에 가스가 차고 습해지고 하면서 곰팡이가 생기죠. 그 곰팡이균이 쑥 들어가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초는 어떻게 키운다고요? 뿌리하고 벌브의 구조는 물을 저장한다, 양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는 주기가 조금 길다. 그래서 난초를 키우면, 다른 식물을 키우면 여행 가기 힘든데 난초를 키우면 적어도 1주 정도나 2주 정도 여행 갔다 와도 문제가 안 생긴다. 오늘은 난초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뿌리와 벌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